안녕하세요. KJTV 최경진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됩니다. 사실 저희 아마추어들이 동영상을 제작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그 노력과 시간이 투여되었을 때 그 결과로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조금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몇몇 구독자께서 격려를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분야라는 세분된 분야에서 스포츠나 연예, 기타 여러 프로그램에 비해서 관심을 얻기란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무사의 소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185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카마쿠라 막부를 창설합니다. 이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1868년에 메이지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면 실제 700년 일본의 권력을 장악한 무사 집단은 어떻게 해서 소멸되어 갔는가, 붕괴되어 갔는가,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지 정부 수립 후 무사가 사라졌다. 일본 무사의 소멸과 실업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이지 정부의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68년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군은 토쿠가와 막부의 에도성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즉 토쿠가와 막부와 전투를 벌이지 않게 된 것이죠. 에도를 동경으로 이름을 바꾸고 연호를 메이지로 하였습니다. 약 1200년 만에 천황이 교토에서 동경으로 거주를 옮기게 됩니다. 이로써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래 700년간 계속된 무사 정권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1868년 메이지 정부가 수립하고 신정부는 어떻게 중앙 집권화를 추구해 나갔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1869년 판적봉안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판적봉안이라는 것은 토쿠가와 막부 하에 있던 각 번이 소유하고 있던 백성과 토지를 조정에게, 즉 천황에게 되돌려준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메이지 유신을 이끈 사조도희의 사계지역이 조정에 상소문을 올림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림의 빨간 선을 보면요, 토지 인민을 판적봉안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의 선언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조도이라는 것은요, 이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데요, 카고시마, 야마구치, 고치, 나가사키 현의 옛 지명의 첫 자를 따서 사조도이라고 합니다. 이 사계지역이 동맹체를 이루어서 에도에 있는 토쿠가와 막부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사조도이가 토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렸죠. 일본 근대화의 주역인 사조도이, 사계에는 왜 뭉쳤는가에 대해서 이미 지난편에 말씀드렸고요. 지난편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판적봉안으로 인해서 번의 지배자인 번주는 신정부의 지방관으로 임명됩니다. 즉 번주가 없어진 거죠. 자연스럽게 번에 소속되어 있는 무사들은 메이지 정부 소속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번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이때까지는 번이 세금 징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신정부는 중앙 집권화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1871년 폐번치연을 실시합니다. 폐번치연이라는 것은요, 번을 없애고 메이지 정부의 현으로 바꾼다라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장막 안에 천황이 앉아있고 대정관이 폐번치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뀐 체제를 보면요, 토쿠가와 막부가 있고 그 밑에 약 300여 개의 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토쿠가와 막부와 이 300개의 번은 하나의 동맹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쿠가와 막부가 맹주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체제가 바뀌어서 메이지 정부가 있고 그 밑에 현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00개의 변이 없어졌습니다. 1889년 당시로는 3부 42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도요, 동경도, 홋카이도, 교토부, 오사카부, 그리고
43개의 현으로 지방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몇십 년 전과 거의 다름이 없게 됩니다. 이로써 번이 없어짐으로써 번에 소속이 되어 있던 무사와 번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그 대신 번이 없어졌으므로 무사의 급료는 정부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세금 납부는 정부가 직접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당시에 신정부는 그렇게 재정이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정부의 재정난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당시 무사비 약 200만 명 존재했다고 합니다. 200만 명의 무사 급여는 신정부 전체 재정의 30%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신정부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은 거죠. 신정부는 왜 재정난을 입게 되었느냐, 자금이 풍부하지 않느냐 하면 당시의 에도막부와 번의 토지 소유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전체 토지의 75%가 번이 소유했고요. 이 번을 통제하는 에도막부는 400만 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 350만 석은 사찰이나 기타 단체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75%의 번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이 자세하게 에도막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에도막부 또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러므로 막부와 번은 추종관계지만은 막부의 세금이 많이 누수되었죠. 그러므로 실제 세금을 거두어 들인 것은 번이 되겠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신정부는 재정난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200만 명의 무사 희망제에 한해서 6년분의 창업자금을 제공하겠다 제안합니다. 50%는 현금이고요. 50%는 연이자 8%의 채권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무사의 약 3분의 1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50%도 무사의 3분의 1이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이 제안을 받아들인 무사의 채권도 1876년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이로써 정부와 무사의 지불 관계가 일부 청산되었습니다. 문제는 남은 3분의 2의 무사들이죠. 다시 한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1876년 더 이상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그 대신 공채를 제공하겠다. 이자는 5에서 10%이고 초점제로 지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1906년도에 정부는 무사에게 전부 상환을 완료합니다. 더 이상 무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어진 신정부는 자연적으로 강제 퇴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사와 신정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무사 계급을 해산하기 위해서 추가적 대책을 강구합니다. 바로 경찰과 군대를 창설합니다. 1873년 국내 치안을 위해서 경찰을 창설하고 같은 해에 국민개병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이로써 무사의 무력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앙 집권하에 끈을 놓치지 않는데요. 당시 무사 인구는 200만 명이었습니다. 이 무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칼을 차고 거리를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로 보면요. 국가 전복의 위험과 국내 치안의 위험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패도령 칼을 차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칼을 전부 몰수합니다. 포고문을 보시면 예복 착용자, 근무 중인 군인 및 경찰을 제어하고 칼을 차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그 칼을 압수한다. 라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요. 정부의 논리는 더 이상 국민개병제 경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사의 무력은 필요하지 않다. 칼을 지니고 거리를 오가는 살풍경한 분위기는 사회 치안을 위해서는 돼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무사들은 이 검이란 것은 무사 위험의 상징이고 무사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인데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를 부정한다라고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사의 반란이었습니다. 사츠마, 즉 사조도의의 선두인 카고시마 현에서 무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877년 세이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의 지휘관은 메이지 유신을 완성시킨 사이고 타카모리였습니다. 사이고 타카모리는 신정부가 수립되자 모든 직책을 마다하고 고향인 바로 기항합니다. 거기에서 젊은 애를 위해서 학교를 설립합니다. 타카모리 주위에 젊은이들이 많았죠. 정부 쪽에서 보면 사이고 타카모리는
위험 인물이었고 많은 압력을 가하고 이를 보다 못한 주위의 젊은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부군 5만, 카고시마군 4만으로서 9만이 7개월간 전투를 벌이고요. 양방 총 합계 3만 명이 정사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사이고 타카모리의 패배로 끝나고 51살로서 사이고 타카모리는 자결을 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동상은 우엔의 공원에 세워져 있는 동상입니다. 이로써 무사의 반란은 종식되었습니다. 자, 이병 무사가 급여도 끊어지고 실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해야 됩니다. 이에 뒷받침을 하는데 우선 당시에 토쿠가 막부의 장군이었던 마지막 장군 토쿠가 요시노부의 노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스트 쇼군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제15대 요시노부는 시즈오카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신정부 수립 이전에는 약 400만 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30만 석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따라간 가신들이요 시즈오카에서 차를 재배하기 시작했고요. 현재에서도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차는 좋은 차는 시즈오카의 차죠. 그래서 일본 굴지의 차 브랜드를 완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겼고 귀족은 의원으로 임명되었고 75세에 사망합니다. 현재 18대 자손이 도쿄에 생존 있습니다. 자, 직업을 구하게 됩니다. 자, 정부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합니다. 에콰도르 이주해서 토지를 개간하거나 방적이나 우유, 메리아스 제과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우유업은 당시 서구의 영향으로 우유가 도입되어서 일부 사람들이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고 무사들이 볼 때는 목장에서 젖소를 키워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잘 되리라 해서 우유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좋은 케이스인데요. 융자받은 자금으로 은행을 설립했고요. 일부 상급 무사들은 관리나 교사, 군인으로 전업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급 무사들은 직업을 얻을 수 없어 도박장이라든가 그의 경비를 서는 사람 등의 유용업에 종사되었습니다. 자, 무사들의 영업행위를 무사의 상법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토지 개간 등의 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장사에 대한 경험이 없고 사기를 잘 당하므로 이러한 무사들의 영업행위를 무사의 상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미디나 라쿠고의 소재로 자주 오르내렸죠. 이 라쿠고라는 것은요, 당시 에도 시대에 만담이라 할까요?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로 청중을 재미있게 하는 행인데요. 소재를 보면 굉장히 저명한 무사 집안이 자금을 탕진하고 가세가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금이라든가 병풍이라든가 골동품을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골동품 하나에 수백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던 상인들이 골동품하고 금하고 병품 다 합쳐가지고 나눠내 팔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무사들은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하시게 라고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또 무사 가문은 굉장히 단팥죽을 잘 끓였다고 합니다. 어렵게 되자 이 단팥죽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마을의 주민들이 평소에는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눈도 못 맞췄는데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가서 단팥죽을 맛있게 먹었다라는 얘기들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700년간 계속된 무사 계급의 집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메이지 정부는 그 이후에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신학문이나 무기, 전술도를 개발하여 강력한 무력을 축적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뒤이어 발발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러시아를 격파하고요.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에도 일본이 개입하게 됩니다. 700년 계속된 무사정권 그리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메이지 시대를 포함해서 일본은 강력한 무력을 지닌 군사 정권이었다는 점을 저희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